15번, 15번. 레더 된 다음에 지금 ing가 맞느냐인데, 요것도 우리 건대 23년도, 24년도 풀 때 했습니다. 이제 레더 된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볼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레더 된이 비교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동사와 비교를 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게 아니면 전치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써요. 그럼 비교하는지 비교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해석은 비슷한데. 비교하는 게 아니어서 동명사를 쓰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뭐뭐 하기는 커녕.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쓰지 마세요. 뭐뭐라기 보다는 이렇게 해석되는 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게 문법 문제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거 한 7가지만 가지고만 풀면 되는 거야, 문법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문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산으로 가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제공하기는커녕 당신의 학생들에게 제공해라. 좀 말도 이상하죠, 그죠?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이상하고 그냥 읽으세요. 그치? 제공한다 하기는커녕 제공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학생에게 서제스천을 레더 되니까 일단 빨간 색깔 들어가면 돼요. 앞뒤 논리는 반대다. 그러면 여기서 서제스천하고 퀘스천하고 반대 개념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서제스천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대신에 퀘스천 해라 이거야. 제안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질문하라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뭐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죠. 야, 이거 하는 게 어때? 저거 하는 게 어때? 이, 이것도 제안이지만 이거 해봐. 이거 해. 이건 명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서제스천하고 캐스천은 그냥 반대구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뭐라 그랬죠? 땡큐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 말이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에요. 자, 바이가 나오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이 다음에는, 어,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방법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바이 다음에는. 그래서 바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 강조한 게 형용사 강조했죠?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 본문에서. 방법론도 마찬가지야. 왜 이런 방법론이 나왔는지를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독해를 하고 답을 풀려고 하는데 보기에 부사가 있어. li 붙은 부사가 또는 다른 부사가 있다면 이 부사가 맞는지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부사의 내용이 반드시 지문의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 같은데 부사 하나가 프로세스가 안 됐네. 이런 말이 본문에 없네. 그럼 정답 아니야. 알았죠? 이런 것들도 오답 패턴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서제스천이 아니라 퀘스천이 뭔지를 설명해야겠죠. 자, 반응함으로써 질문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대답하는 거죠. 명사 뒤에 있는 말은 다 명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 어떤 질문이냐 하면,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야겠네. 그치, 여기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누가 반응하는 거야? 유가 반응하는 거죠. 그럼 유는 학생인가? 그쵸? 맞아요? 자, 지금 말이 이상해.
제공하라는 얘기가 누가 제공해?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은 항상 유한테 하는 거잖아. 당신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제공하고 질문에 반응함으로써 학생이 반응하겠죠. 이때 당신은 누구야, 그러면? 선생이겠죠. 질문하는 사람. 선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뭐를 피할 수 있을까?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서제스천하고 퀘스천이 반대란 말이야. 맞죠? 피하다는 체인징 시그널이죠. 네. 이 A를 피하면 A 안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프리스크립티브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서제스천인지 알면 되는 거야. 이 서제스천하고 프리스크립티브가 같은 말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 서제스천하고 얘하고 1번 하기 말고 2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1번을 피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1번과 2번이 있는데 뭐를 강조하죠? 2번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무조건 2번이 프로세스 돼야 돼요. 그런데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면 CS라고 쓸게.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면 1번이 프로세스 돼야겠죠. 1번이 아니라고 해야 2번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논리야. 이게 이분법적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프리스크립티브가 규정하는, 지시하는 뭐 권위적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서제스천과 퀘스천에 대한 어떤 논리 관계가 잘 모르겠는데 서제스천은 프리스크립티브입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자, asking 묻는 것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그의 글쓰기에 관해서 너가 글을 썼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즉 서제스천이나 프리스크립티브 하지 않는 거죠. 자, 다음에 또 가로 열 콤마 있으면 가로 열고 닫으면 돼요. 요렇게 콤마 가로 열고 닫고요. 자, as에다가 as 이렇게 쓰고요. as가 비교급에서 as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이 끝나고 나서 부사절 접속사 as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as가 동등 비교일 때도 선택적 도치가 일어나고요. 이 as가 양태의 접속사라고 해. 한국말은 뭐 필요 없어요. 드시처럼.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대로, 뭐 이런 뜻 as가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에는 선택적 도치가 잘 일어납니다. 도치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한 거야. 요렇게 해서. 도치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직한 리더자가 요거 다 지워볼게. 요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honest, 리더, 우두야. 여기에 이제 리더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학생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정직한 리더가 뭐 하듯이 자, 우두에 걸리는 건 뭘까요? 에스크겠죠. 앞에 동사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묻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리더자가 그러니까 학생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정직한 리더자가 묻듯이 마찬가지로 그 학생의 글쓰기에 대해서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asking 하는 것은. 자, 일단 asking이 주어죠. 그럼 얘 동사죠. 요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 해야겠죠. 그러면 s 붙여야겠죠.
3인칭 단수 현재. 자, 허락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리키는 것을, 장소를 가리키도록 허락합니다. 그럼 어떤 장소인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문법 문제는 눈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손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내가 지워볼게. 전치사 명사 이렇게 지우고요. 콤마 가로 열고 닫고 지우고요. 얘는 삽입문이니까 다 지워봐. 다 지웠죠? 그러면은 얘가 주어겠죠. 얘가 동사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치? 당신이 가리키도록, 장소를 가리키도록 어디에서 학생의 논리가 브레이크 다운, 깨졌는지, 잘못됐는지, 자, 다음에 콤마가 있고요. 여기 콤마가 있고요. 요 얘기를 좀 할게. 콤마 다음에 and를 쓰는 경우는 언제 and 앞에 콤마를 쓸까요?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쓰는 겁니다. 또 다른 문장을. 우리가 and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A가 나오고 and가 나오고 B가 나오면 A와 B는 서로 다른 내용이어야 돼요. 같은 내용을 또 쓰면 안 됩니다. also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라이팅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A와 B는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콤마 찍고 and 다음에 주어 동사도 앞에 주어 동사하고는 다른 내용을 해야 돼.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돼. 자, and 앞에 콤마를 쓴다는 건 뭐야?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and 앞에 콤마가 있다면 또 다른 문장을 쓰는 게 아니면 무조건 3개 이상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A 다시, A 다시 다시의 나열인 거야. 됐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요 and, 3개 이상의 나열일 때 이 and 앞에 콤마는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서는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개 이상의 나열일 때 and 앞에 콤마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겠죠. al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콤마 다음에 all이 있죠. 그럼 3개 이상의 나열이라는 얘기야. 뭐 and나 or나.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의 나열이 있죠. and나 or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반드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3개 이상의 나열이. 됐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나열일 때는, 투부정사의 나열일 때 이때 to는 안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 3개가 지금 병렬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자, 읽어봅시다. 뭐를 지시하냐 하면은 그의 논리가 깨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missing, 그러니까 놓친 어떤 데이터에 관해서 inquire, 질의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또는 혼란을 등록한다는 얘기는 뭐야? 혼란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야. 뭐 하는 거는 다 좋은 말이에요. 학생들이 생각하게끔 한다는 뭐 그런 얘기니까.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10번, 3번이 틀렸고요. 자,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동민이 동안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왜 마스크 썼어? 감기 걸렸어? 잠깐만. 자, 용어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믿을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킨대요. 특히 뭐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죠.
왜는 조건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용어 어택이라는 것이 인플로이는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즈라는 뜻이 있죠.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쓰여질 때 외부에서 컴퓨터 외부 또는 정보보안 집단 외부에서 쓰여질 때에는 문제를 일으킨다. 자, 요까지 보자마자 뭐예요?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나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점이야.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 돼요. 이 해결책이 포인트야. 얘가 포인트라고. 어떻게 이래야 돼?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자, 두 번째. 이즈가 있죠. 정의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왜 해야죠? 왜? 왜 이럴 때 문제가 될까? 그럼 왠지를 또 프로세스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면 땡큐예요.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 나오는 거. 그죠? 포인트는 무조건 해결책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안다. 이하를 안다. 자, 군사적 공격 또는 이거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공격이다. 공격이다. 자, 캐리 가지고 오는 공격입니다. 자,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갑자기 with it 다음에 likely loss가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 자, 별표하고요. 우리가 독해할 때 우리 독해를 방해하는 어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우리 영어의 기본이 뭐야?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잖아요. 맞죠? 명사 쓰잖아. 아, 이렇게 설명할까? 오늘 좀 문법 좀 설명을 좀 많이 할게요. 자, 명사 충돌이라고 써보세요. 명사 충돌. 필기가 좀 있어요. 명사 충돌은 뭐예요? 명사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는 거야. 영어에서는 명사 다음에 명사 못 씁니다. 지금 이 명사 충돌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독해가 안 돼요. 내가 독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 명사 충돌에 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잘 잡으세요. 일단 영어는 명사 둘이 겹쳤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5가지 경우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 읽을 때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 5가지 중에 뭐다라고만 알면 해석이 되겠죠. 근데 모르면 거기에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첫째, 명사 충돌이 맞는 경우 5가지입니다. 복합명사예요. 복합명사. 명사, 명사를 썼는데 복합명사는 뭐예요? 인구 증가 어떻게 하죠? population growth죠. 그쵸?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야. 근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는 거야, 첫째. 그럼 할 수 없이 명사 써야겠죠. 두 번째, 형용사가 있긴 있는데 의미가 좀 달라져.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A, B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A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 그래서 해석은 무엇 무엇을 위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원래 매스매틱스 원래 S가 붙죠. 원래 S가 붙는 명사가 아니면 앞에 명사에는 S를 붙이지 못합니다. 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정의 유형에서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포인트죠? 정의 유형에서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는 포괄적 또는 추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명사에 달려있는 형용사가 포인트죠? 맞죠?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독해할 때.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뭐가 포인트야? 아, 얘가 포인트죠. 왜? 앞에 복합명사에서 앞에 있는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나왔고 매년 수능에서 복합명사가 맨 앞부분에서 정의 유형으로 때려주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우리 독해할 때. 그러면 앞에 명사가 포인트예요. 이걸 자꾸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복합명사의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 복합명사는 토익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다음에 은혜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여기 앉으면 안 돼? 안 보여 갖고. 자, 복합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충돌될 경우에 5가지 중에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형식 동사에서 somebody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거죠. 이건 다 알죠. 뭐 give.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grant죠. 같은 말이야. grant가 give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somebody가 나오고 is granted 다음에 something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밑줄 꺼놓고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쵸? 맞죠? 이게 기분이니까. 맞는 거죠? 자, 그 사형식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입니다. 3번.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명사 충돌이잖아. 주어하고 명사하고. 주어도 명사니까. 요럴 때 요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명사 충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 보는 영어에서 명사 충돌이 80% 이상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주어가 동사는 명사. 그쵸? 더 플라워. 비, 비지트. 이렇게 쓸게요. 벌이 방문하는 꽃. 이렇게 읽는 거야.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독해 못하는 건 명사 충돌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요까지는 다 아는 거고요. 자, 영어의 기본이 뭐냐 하면 명사 쓰면 동사 쓰면 명사 쓰라가 기본이야. 됐죠? 그런데 여기에 삽입이 돼요. 뭐가 삽입이 되냐면 전치사, 명사가 삽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명사. 전치사, 명사, 명사. 이렇게 삽입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독해할 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독해가 안 된다. 일단 명사가 충돌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좀 생각을 해주고요. 자, 지워도 되죠? 어. 이제 앞으로 독해할 때마다 명사 충돌이 나오면 얘기를 해줄게. 알았죠? 5번째.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뭐 목적격 보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치사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목적어가 긴 경우 또는 뭐 길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서 목적어를 여기 쓰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목적어 후치라고 합니다. 자,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쓸게요. take A to 어, 어, take A into account라고 쓸게. A를 고려하다죠. A를 고려하다. 근데 A가 일로 뒤로 간다고. 그럼 account하고 A하고 충돌이 되잖아. 뭐 provide A as with B 뭐 for B 뭐 for B 그냥 이렇게 쓸게요. B에게 A를 제공하는 거죠. 이로 뒤로 간다고. 왜 A가 뒤에 이제 수식어구가 많으면 뒤로 빼버린다고. 그럼 B, A 충돌이 되죠. 뭐 또 regard A as B. A가 뒤로 간다고. 요렇게. 그럼 A하고 B가 충돌이 되죠? 맞죠?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자, 이니치를 쓸까요? 휘치를 쓸까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니치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뒤에 있는 명사가 없는 거니까. 요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이 최고 문제야.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다, 이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고. 여기 주어 쓰고요. 리가도 써요. 다음에 as 명사 써요. 아, 그럼 휘치죠. 여기 명사가 없으니까. 맞죠? 아, 그런데 여기 또 명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 명사가 뒤로 간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문장이잖아. 명사 비어 있는 게 없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니치 써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에서 최고 문제가 이거야. 최고 난이도 문제가. 괜찮아. 이런 거 다 틀리니까. 그쵸? 남이 틀리는 거 내가 한 문제 맞추면, 그거보다 합격에 가까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남들 다 틀리는 건 너희들도 틀려도 돼요. 기본적으로. 남들 맞추는 거를 내가 한 문제 틀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 중요한 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멈춰진다고. 됐나? 이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독해할 때 명사 충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대 다음에 일단 주어가 없어. 그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됐죠? 자, 다음에 carry, 뭐 가지고 온다. 자, 가로 열고 닫을 줄 알아야죠. 전치사 명사. 전명부 삽입이야. 그래서 it과 likely loss가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럼 it이 가리키는 건 뭐야? 뭐 밀러터리 어택이나 테러리스트 어택 둘 중 하나겠죠? 그것과 함께 뭘 가지고 와? 가지고 온다. 그럼 뭘 가지고 와 해야죠? 그렇죠? 가능한 어떤 손실을 무엇에 대한 생명과 생명에 대한 그리고 재산의 파괴 를 가지고 오는 이벤트다. 자, 지우고 갈게요. 가로 열고 닫고요. 벗은 뭐야? 통이 접속사잖아. 맞나요? 맞죠? 등위 접속사죠. 그럼 이 대수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이 대선 어디에 걸리는 거야? 아, 얘랑 걸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라면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여야죠. 맞죠? 아니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괜찮아요. 관계 대명사이기만 하면 돼. 이벤트를 꾸며주는. 맞죠? 아, 대과 대시 맞으려면 등위 접속사니까
병렬 구조여야죠. 그죠? 자, 그러면 D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고 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인데요. 또 여기 동사가 있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 was가 동사가 있으니까 on 다음에 목적어 없죠. 그럼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꾸며주네요. 명사 충돌이죠. 여기서 명사 충돌이죠.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그러니까 명사 충돌은 무조건 보여야 돼. 그쵸? 대충 팔러시 크라우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명사 충돌이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그럼 얘가 주어고, 비동사 쓰고, 여기 what은 명사 하나 쓴 거잖아. 명사 쓰고 완전한 문장인데요. 완전한 문장이죠. 아주대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문법이. 아주대, 세종대, 문법 학교예요. 문법 학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시 없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벗을 쓰고 또 다른 문장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문제 풀 때 콤마 얘기했잖아. 그치? 콤마의 원리만 알면 된 없어야지 바로 들어간다고. 지금 내가 좀 어렵죠. 그치? 처음 듣는 건데. 뭔 얘기냐? 아니, 아까 엔드 앞에 콤마를 쓰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죠. 엔드가 뭔데? 등위 접속사잖아. 올이 뭔데? 등위 접속사잖아. 벗이 뭔데? 등위 접속사잖아. 아, 콤마를 썼다는 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왜 대신 써? 그러니까 콤마만 가지고 풀면 보수고, 그게 아니면 전에 풀었던 작업을 다 해야 된다. 자, 봐봐요. 예전에 성대, 외대 시험 볼 때 기출문제 보여줄게요. 그는 그냥 생각한다라고 할게요. that 이하라고 생각한다. 블라블라. 이때 that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지 않아요? 생략 가능하죠? 그쵸? 생략해 볼게요. 그는 생각한다. 그가 사랑한다고. 그냥 그녀를. 그리고, 그리고 그가 싫어한다고. 함은 싫어한다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he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대기출, 외대기출. 예전에 시험 볼 때. 맞죠? 하면 안 돼. 여기 콤마가 없잖아, 엔도 앞에. 그럼 또 다른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병렬 구조라는 거야. 그럼 뭐와의 병렬 구조야? 여기 대선 생략 가능하잖아. 대절이 생략, 병렬 구조니까 여기는 무조건 대 써줘야 돼요. 병렬 구조로 이어질 때 대선 절대 생략 불가야. 이게 병렬 구조인지 어떻게 알아? 엔드 앞에 콤마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엔드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시는? 맞죠. 이건 맞는 거야. 또 다른 문장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엔드 앞에 콤마는 되게 유의미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SAT에서 문법 하는 애들은 이거 모르면 못 풀어. 그 정도로 SAT 문법에서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독해가 되지. 그쵸? 자, 지금은 뭐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지필을 안 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금방 풀 수 있고, 여기서 병렬 구조다, 그 대하고 병렬 구조면은 대신데, 그럼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와의 병렬 구조여야 되잖아요. 얘가, 이 둘이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됐다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근데 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모르게 하려고 장난질을 친 거야, 여기서. 명사 충돌을 시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시킨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이게 대시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사 뒤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정책 하면 돼요. 명사 뒤에 있는 말은 다 앞에 있는 명사 뜯어주는 거니까. 이게 독해의 기본이죠. 정책. 무슨 정책? 이러면 되겠죠. 군중이 확고한 그랩이 잡다죠. 얘네들은 잡다는 다 이해하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읽으면 돼요. 확고한 이해를 가지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여기 정책이죠. 정책이 앞으로 간 거죠. 그 정책에 관해서 군중들이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왜 저 트럼프는 왜 조지시를 하지? 뭐 이해가 안 가잖아, 그치? 그런 정책은 것이다. 왓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at은 무조건 명사 하나 쓴 거예요. 것이다 하면 돼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일종의 데미지, 어떤 데미지? 사이버 어택이 하는 데미지? 이렇게 읽으면 되나? 이것도 수능에서 나온 건데, 자, 명사 충돌입니다. 이렇게 명사 충돌. 그렇죠? 그러면 한 사이버 어택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동사 찾아봐. 동사가 뭐야? 두죠. 그럼 두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대동사죠. 그러면 have를 받는 거죠. have. 맞죠? 음, 됐나요? 내가 푼 게 맞나요? 네, 근데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부동사인 거예요. 자, 얘를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러면 이때 두는 뭐야?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쵸? 여기 목적어가 없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되게 어려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꾸며준다면, 왓에 걸리는 동사는 어디 있어? 필요 없는 말이니까 지울게요. 그럼 왓에 걸리는 동사는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접속사를 썼으면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뭘 잘못 읽은 거야? 이 왓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왓은 소프트를 꾸며줘야죠. a sort of잖아. a sort of, a type of, a kind of. 다음에는 무관사 명사.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관사 명사. 절대로 관사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든지, short, type, kind, 종류, 유형,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써야죠. 어가 없으면 소추라고 써야죠. s를 붙이든지 어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가산명사는. 가산명사는 앞에 어가 붙든지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없잖아, 소프 앞에. 그러면 그런 종류의 데미지이다. 라고 읽어야겠죠. 그런 종류의 데미지는 요까지가 주어져. 그런 종류의 데미지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데미지는 뭐냐? 이렇게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요. 사이버 어택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데미지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쵸? 그러면 이때 두는 대동사의 대동사가 아니야? 대동사가 아니죠. 그쵸? 얘네들이 하는 거야. 뭘 해? 두 데미지잖아. 데미지를 일으키다잖아.
이 데미지가 선행사로 간 거예요. 그 건대 미쳤어요. 그치? 건대 미쳤어. 하지만 답이 되는 것들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16번 문제를 문법이 달인이 아니면 풀기 힘들다. 그럼 뭐 하면 돼? 틀리면 됐다. 그치? 나만 틀리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문법 수준에 도달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 그것을 건대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A번하고 그러니까 문법 갖고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 문법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평생 해도 안 돼, 이거는. 이해 가죠? 선생님도 30년 이상 이거를 했는데 영어를 매일매일 가르치고 문법을 매일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너희들 욕심내지 마라. 아무튼 A하고 B는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죠? 물론 다 D번 쓰겠죠. 이상하니까 해석도 못하고, 그치? 그러니까 다 D번 쓰는데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남들 다 D번 쓸 때 하나 정도 나도 D 써도 된다.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종류는 완전 편입 유형이고요. 편입 유형이고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 C 아니면 D 갖고 고민을 해야지 딴 거 쓰면 안 되는. 자, 10번. 이런 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홍대.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 거잖아. 아주대. 매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부분의 명사가 나와요. 다음에 오부 명사가 나오면 도는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그러면 셀 수 없는 걸 반으로 나누면 셉니까? 못 세죠. 그 반도 못 세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와 동사가 수일치해야 돼. 이거는 수일치 문제 중에 1이야. 지금 건대 기출문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풀고 있잖아요. 부분의 명사 수일치는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야. 4년 동안 세 번 나온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기출문제 풀 때마다 지금 부분의 명사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 부분의 명사는 뭐예요? 그냥 대부분 봤나야. 대부분 봤나? 대부분 이거 봤나요? 대부분, 부분, 분수 2023년도 분수 나왔잖아. 그치? 원 파이분 썼고 원 피프스 쓰는 거 설명했는데 하프, 나머지 그래서 이거 했잖아요. 아빠 블라블라 하고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은 공상과학 소설이고 이다. 그리고 더 레스트 다음에 이즈 써요, 아 써요? 아 써야죠. 왜? 여기 오브 북수가 생략이 됐다고. 얘는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뭐가 나머지야? 위에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나머지가 있는 거지. 그치? 전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더 레스트 하면 아 써요. 알았죠? 퍼센트, 퍼센트도 부분이죠. 그죠? 분수, 이런 것들 나오면 뒤에서 수일치해야 돼. 자, 오브, 자, 이렇게 해서 부분의 명사죠. 10% 부분의 명사. 그럼 여기서 수일치해야죠. 이렇게 수일치하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단수니까 단수 취급한 거. 미국 인구의 10% 이상이 어떤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정신적 장애는 다 있지 않나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치?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로 열고 닫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죠. 그쵸? 이거 설명할게요. 다 답이 되는 것들은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니까 분사도 갈 수 있어요. ing, pp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e, 더 dying 하면은 뭐예요? dying people, 죽어가는 사람들, 능동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쵸? the wounded, 얘는 뭐야? wounded people, 상처 입은 사람들, 수동이잖아, 상처 입은. 그쵸? 됐죠? 자, 이거는 복수 보통 명사 취급을 해서 주어, 그 복수 보통 명사 취급이니까 복수 명사잖아. 그래서 복수 취급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시험 문제는. 단수 보통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단수 취급해야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만 나옵니다. 더 어큐즈. 더 피고인이야. 얘는 is 써야 돼요. 아 쓰면 안 돼. 알 필요 없어. 알았죠?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면 도둑놈이야. 알았죠? 세 번째, 이 맨날 여러분들 보는 거 2번, 3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추상명사로도 쓰이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토구 선이잖아. 선.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해석할 때 이런 거 나오면 해석하라고 써준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다. 자, 가볼게요. 이건 한 거고. disabled people이겠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왜 have를 썼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별표.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우리 앞으로 홍대도 풀고 아주대도 풀고 할 때 이 다 나온단 말이야 또. 그때 간단하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차별받는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어때? 맨 마지막에 전치사 있으면 짜증나죠? 짜증낼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전치사 읽지 마세요. 왜 맨 마지막에 전치사가 있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는 loved me. 나를 비웃었어요. 자, love. 야, 요런 거 오늘 재밌게 하자. 다 자고 있으니까. 감기 걸려서 자는 거잖아. 그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치? 지금 백혈구하고 지금 어?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자, 봐봐.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뭡니까? 자,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게 타동사예요. 이거 최악의 대답이에요. 최악. 자동사도 목적어를 받습니다. 극단적인 대화가 아니면 자동사도 목적어를 받아요. 자, 그는 비웃었다. 뭔 말이야? 그는 나를 비웃었다. 누구를 비웃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니? 나는 도착했다. 뭐 어쩌라고. 어디에 도착했는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화가 아니면 자동사도 무조건 목적어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arrive는 무슨 뜻입니까? 주어니가. 도착하다. reach는 무슨 뜻이에요? 도달하다.
땡. 디스커스는 무슨 뜻이에요? 어? 의논하다 땡. 이거 중학교 때부터 단어 외울 때 이거부터 잘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얼라이브는 도착하다야. 리치는 에 도착하다야. 에 도착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에 도착하다라고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디스커스는 무슨 뜻이야? 토론하다가 아니죠.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야.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디스커스 어바웃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중복이잖아. 에 대해 토론하다. 말이 안 되잖아. 이미 디스커스가 에 대해인데 거기다 또 어바웃을 쓰면은 대해잖아. 그러니까 에 대해 대하다 이렇게 되는 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타동사는 조사를 가지고 있는 게 타동사고요. 조사가 없는 게 자동사야. 그러면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 조사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못 받잖아. 그래서 여기다 조사를 써주는 거야. at이라고. 전치사가 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는 자동사야. 목적어 받아야 되는데 조사가 없으니까 at을 쓴 거야. 나를 비웃었다. 그래서 러프 at 하면 누구누구를 비웃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단어 이상이죠. 이거를 타동사 구라고 얘기해요. 한국 문법에서는. 그래서 타동사 구의 수동태인 거야. 자, 얘도 목적어니까 I 가잖아. 그럼 I was loved at by him. by him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전치사 at이 왜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있는지 알기만 하면 돼. 그럼 against가 왜 있는지 알겠죠? 그쵸?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낸다고. 간단한 거 이해만 하면 돼. 주어 다음에 수동태를 썼는데 여기 전치사를 쓰고 밑줄 점을 찍었는데 전치사에 밑줄이 꺼져 있네. 그냥 100% 맞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전치사에만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쵸? 뭐 이런 문제 뭐 내지도 않지만 여기 어게인스트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그냥 맞는 거라고 하면 돼요. 이따위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거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들은 종종 아이솔레 내용이 그들은 저기 장애인이죠. 좀 이렇게 고립되고요. 다음에 허락받지 못해요. 뭐 하도록? 이 오형식 수동태죠. 그쵸? 비동사 다음에 PPPP, 병렬구조. and 있으면 항상 병렬구조 생각해야 돼요. 낫의 위치 보이죠? 비동사 다음에 PP 쓰면 낫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not permitted.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법 문제 잘 내요. 참여하도록. 정답 C. in 써야 됩니다. 무지 많이 기출됐던 거예요. 10번이 틀렸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참석하다잖아. 이 자동사잖아. 어디에 참석하다가 아니라 참석하다야. 그럼 나는 참석했다. 말이 안 되잖아. 어디에 참석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애가 없다고. 근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여줄게요. 얘도 성대 기출이었어. 미국, 한국, 어쩌고. 다음에 여기에 on을 씁니다. 그리고 뭐 블라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는 말이니까 지워야겠죠? 맞죠? in으로 써야죠. 지금 participate in 쓰세요. party 잠깐 지웠다 다시 갈게. 이거 자꾸 끊어져서.
글씨가 잘 안 써져. 자, per, t, so, hate, in. 같은 말, take, part, in. 어디에? 참석하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participatena take part에는 워낙 많이 기출된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in 나와야 돼. participate 그냥 in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어떤 정상적인 과정, 삶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지 못한다. 장애인이라서. 그럼 요까지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 어떻게, 물어야죠. 아, 문제점 발생이죠. 아, 문제점 나오면 무조건 해결책 나와야 된다고. 그쵸? 맞죠? 해결책이 포인트야? 해결책. 자, 시점을 두었다는 얘기는 뭐야? 자, 시점, 해시태그 걸어야죠. 편하. 그러니까 1990년에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해결책 나오는 거죠. 자, 미국 애들은, 여기에 미국 애들은, 뭐 이게 ADA에서 미국 장애인 협회, 장애인 액트가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령. 법이 통과되었다. 어,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자,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인데 왜 여기 which를 썼지? 아, 여기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쓴 건 맞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내가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그냥 시험 볼 때마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 자, 앞만 보세요. 그럼 필기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접속사가 있으면 뭐도 있다? 동사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뿐이 없어요. 또 진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 앞에. 자, 나는 나는 만났다라고 할게요. 진짜는 아니야. I met many 거를 만났다. 됐죠? 뭐 여기 콤마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 콤마를 쓴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모두가 각각이 each of them 각각은 자 접속사 있으니까 뭐 있어야 돼요? 동사 있어야죠. 맞죠? each 그들 각각은 each 단수명사 탄수 취급이죠. is 이뻤다. 됐죠? 자, 마음에 안 들어요? to라고 쓸게요. to. 만난 여자가 다 이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to, 두 명만, 이뻤다. 이땐 써야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여자가 이뻤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잖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럼 이렇게 콤마 찍고요. 어떻게 쓰면 돼? to, of, whom이라고 써야죠. 어저께 한 거야. whom are라고 해야죠. pretty. 됐나요? 시험 문제는 얘예요. 여기다가 them을 쓸 건지 whom을 쓸 건지 여기다가 which를 쓸 건지 them을 쓸 건지야. 자, 봐봐. 여기 which 쓰면 안 되죠. 접속사가 하나뿐이 없잖아. 동사 하나니까. 여기는 them 쓰면 안 되죠. ar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이해 가죠? 자,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은이.
때려쳐야겠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자, 내가 다시 이렇게 해갖고요. 네, 필기 시간을 좀 줄게.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야.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뒤에 소유격 있으면 다 후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뒷문장에 대명사 있으면 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있는데 여기에 whom을 쓰면 whom을 쓰면 안 되고 사람이니까 whom인데 내 필기 시간을 줄게요. 사람이니까 whom인 거는 알고요. 자, 많은 어디 있냐?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필기 시간 주려고 그래. 그리고 그들 중 두 개가 재밌다. 그냥 이렇게 쓸게. 인터레스팅이죠. 책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인터레스팅. 자, 그럼 여기는 뭘 써? and하고 then이 합쳐진 게 뭐예요? which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필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일단 필기하세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제.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죠? 인포메이션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much information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나오는 걸 할게요.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 자, is 쓸까요, 아 쓸까요? 자, is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원석이. 손 들어보세요. 두 명. 나머지는 왜 아무거나 손 들어야지 시험 문제인데. 자신 있게. 자, 지금 얘 뭐예요? 부분의 명사죠. 부분의 명사면은 여기서 수일치해야 되죠. which가 가리키는 게 뭐야? 북이죠. 써야죠. 이게 이제 부분의 명사를 이용한 최고 난이도의 수일치입니다. 요 정도야. 근데 이제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아주대 쓸 사람들, 세종대 쓸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세종대가 웃긴 게 문법이 물어볼 수 있는 문법 다 물어봐요. 15문제 나오잖아. 20문제 나오고. 논리도 한 15개 나오고. 대표적으로 아주대, 세종대가 편입이든 지필이든 그냥 문법 학교예요. 문법을 선호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법이 was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법의 목적은 법이 미국인들이 영반법이 통과되었다. 자, 쓸 데가 없어서 위로 갈게요. 자, 봐봐. 장애인법이 was passed 통과되었다. 이 문장이 있고요.
그 목적은 무엇의 목적은 그것의 목적은 was 뭐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두 문장이잖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and 들어가면 되죠. 맞죠? 두 번째, 대명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장애인법이죠. 사물이죠. 그럼 사물이면 which 쓰면 되죠. 그러니까 and 없어지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쓸 때는 콤마를 써야 돼서 콤마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안 써준 거죠. 왜? 콤마 주면 너무 쉬워 보일까 봐 그냥 빼버린 거야. 정말 빼버린 걸까요? 아니요. 조교가 이거 문제 다 만들었으니까 네가 쳐 그랬는데 조교가 쳐 자다가 빠뜨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문제도 나온다. 콤마가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왜 which를 썼는지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이런 문법 문제를 맞추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최종 목적은 무조건 독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장애인법이 통과되었고 그 법의 목적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멈추는 거다, 차별을. 무엇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자동사입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against. 아까 설명했으니까 안 합니다. 미국인들을,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8번.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뭘 원하냐? To get close enough. 자, close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이 get이 이 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형용사 enough. 지겹습니다. 그쵸? 학교 시험에서도 무지 많이 나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enough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가 부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enough만 형용사를 먼저 쓰고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순이 중요한 거야. 지겹게 나서 이거를 틀린 거로 내진 않습니다. 학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지겹게 낸 시험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알면 되는 거고. 형용사 인어프고요. 이 인어프는 투부정사와 잘 다닙니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만약 네가 충분히 가까워진다면 가로 열고 닫아야죠. 야생동물에 충분히 가까워져서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면 야생동물을 자연 서식지에서 그러면 너는 필요하다. 요지, 주장, 암시, 표시죠. 될 필요가 있다. 뭐뭐만큼. 자, 전치사 명사는 가로 열고 닫고요. 가능한 만큼. 그만큼. 와, 이거 너무 쉽죠? 바로 답 나왔죠? 비접을, 인비접을 형용사 써야 됩니다. 자, 전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비교급. 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교 대상 일치야. 비교 대상 일치. 예를 들어서 자, unlike 달리 the language of 주원 말투라는 뜻이 있어요. language가.
주어의 말투와 달리 됐죠? 원석이는 is 괜찮죠? 괜찮단 말이야. 틀린 데 없죠? 지금 비교를 주어과 원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말투와 원석의 말투를 하는 거야. 말투죠?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투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 The language of 추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반복되는 명사잖아. 그쵸? 그리고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뭐예요? that, those, one, once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that of 주원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주원스 이렇게 쓰든지 소유격 다음에 반복되는 명사일 때는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쓰지 않잖아.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써야 돼. 무지만이 기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교를 하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봐봐. 어떻게 비교급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돼요.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몰라도 되고요. He's tall. 원래 이런 문장이야. He's tall. 원래 이런 문장이라고. 됐죠? 내가 이걸 비교급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동등비교? as 집어넣으면 돼요. 이 얘기는 뭐야? 첫 번째, 앞에 as를 지우고 말이 돼야 돼요. 앞에 as를 또는 뭐면 뭐를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she is tall이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야. 얘는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비교급은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합니다.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밖의 중복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she라고 써야 돼. her이라고 쓰면 안 돼. 왜? 주어와 주어의 비교니까. 됐죠? 간단하죠? 그러면, 자, no, no better than은, no better than은, 자, no 비교급 than은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원급에, 이 비교급의 원급의 반대말을 쓰는 거야. 됐죠? 그럼 no better than은 뭐하고 같아요? as에. better의 반대말은 good이죠. better의 원급은 good이죠. good의 반대말은 bad니까 as, bad, as야. 맞죠? 알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은 act, 행동한다. no better than. 요것만 알면 비교급은 끝나요. J, speak. 자,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 얘는 as, bad, as죠. 잘 보세요. 이제 앞만 보세요. 첫째, 비교급, 앞에 거 지우고 말이 돼야 돼. 그는 행동한다? 나쁘게잖아. bad가 아니죠. 그쵸? 나쁘게 행동한다죠. 동사수식이잖아. 형용사는 주어의 명사의 상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no better than을 as, bad, as 백날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첫째, 앞에 거 지우고 말이 돼야 돼. 다음에, 비교되는 성질은 여기서 생략이 된 거죠. 죄인이 나쁘게 말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쁘게 행동한다요.
자,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비교급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than 이하도 as 이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한 번도 여러분들 해석해 본 적이 없잖아. 왜? 비교되는 성질이 생략돼 있다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e is taller than Jane 이렇게 썼습니다. is 썼어요. Jane is가 뭐지 하지 마. 얘 그대로 가면 돼요. Jane이 키 큰 것보다 그가 더 키가 크다는 얘기야. 간단하죠? 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에 이렇게 몇 번 문제니? 밑줄이 꺼져 있으면 as 밑줄 동등 비교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앞에 거 as 지워야 돼. become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 그럼 보어로는 무조건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야. 부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사 썼으니까 B번 틀렸다. 이러고 가면 되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이고, 블렌디. 러브, 문지르는 것. 얘를 어디에 당신의 스킨에.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흙이나 아니면은 재 같은 거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헬프. 자, 헬프는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다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가 생략된 거죠. 당신이 블렌드 인도 섞이는 것을 당신의 주변 환경과 이걸 캐모플라지라고 하죠. 캐모플라지 옷도 옷. 근데 그것 모방하는 거예요. 랜덤한 컬러 패턴을 그래스나 나뭇잎 이런 자 클로팅은 옷이 아니야. 의류야.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알았죠? 의류, 뭐 이런 거예요. 또한 잘 섞입니다. 백그라운드와 잘 섞입니다. 이런 거고요. 자, 19번. 바이러스. 야, 이거 봐봐. 우리 어, 데이터는 단순히 복수니 복수예요. 단수가 데이텀이야. 데이텀. 바이러스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S부터 쓰니까 복수요. 이러면 안 돼. 그럼 버스는 단수야, 복수야? S 띄면 부야, 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쵸? 바이러스는 참으로 실로 제공합니다. 유용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형식이고요. 몇 가지 방식에서. 이게 독해라면 다 읽은 거예요. 열거 항목 암시 표시죠.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글이죠. 자, thanks to 전치사죠. 뭐 덕분에, 그들이 특정한 능력 덕분에 무슨 능력? 만드는 능력. 그들이 길을 만들어요. 내부로 정상적인 동물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능력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유용한지 설명해 줘야 돼요. 형용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의 자, 무관사 명사 써야 돼. 아까 설명했습니다. type, sort, kind, of 무관사 명사야. 이러한 치료에 대한 예가 유전자 치료입니다. 때때로 유전자는 펄티하고 얘는 형용사죠. 뭔가 잘못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전해질 수 있어요. 수동태 맞죠? 그죠? 잘못된 유전자가 전해지는 거잖아. 패스 온. 왜 온을 썼는지 알겠죠? 자동사의 수동태. 뭐로부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주된 일은 임무는 이러한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의 주된 임무는 act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죠.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코드, 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만들어내는데, 프로테인을, 자, 일단 이상 없고요.
자, 이거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대에서. 자,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뭐야?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던지,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rely, 의존하다, 자동사잖아. 어디에 의존하다, on 써야죠. 자동사 일형식이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 rely on 어디에? 그 프로테인에. 이 프로테인이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on이 있어야죠. 그래야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근데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on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on which. 그래서 D번이 틀렸고요. 자, 봐봐.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줄게. 더 프로테인이 있고요. 자, 두 문장이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이야. things가 relies on it 이죠. 이렇게 두 문장인데 뒤에 대명사가 있죠. 사물이니까 which죠. 그 얘가 받는 게 프로테인이니까 그대로 가서 붙는 거야. 이게 관계대명사의 원리죠. which, every, living, things, relies on. 근데 여기 on 나는 외로워요. 그래서 앞으로 간 거잖아요. on이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에 대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다. 됐죠? 다음에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오면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와, 문법 지겹다, 지겨워. 그치? 자, 다음. 자, 영국은 뭐 중에 하나다? 69개 나라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나라들은 더 이상, 이 나라들은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 has 썼잖아. 맞죠? 그러면 휘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영국이죠. 그쵸? 이 나라는 더 이상. 자, 그럼 이제 재밌게 가봅시다. 자, 노란 거에 빨간 색깔 칠해야죠. 칠했죠. 더 이상 데스 페널티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어떤 범죄에 대해서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13개는 단지 사용합니다. 사형 제도를 특정한.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또 다른 13개 나라와 69개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쵸? 맞죠? 다르죠. 그러면 얘네들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사용한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본문은 특정한 게 아닌 게 들어가면 되죠. 간단하죠? 특정한 게 아니면 돼. 예를 들면은 트리즌, 반역죄죠. 그리고 23개의 나라는 데스 페널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특정한 게 아닌 걸 골라야 돼. 그레이트. 특정한 거잖아. 자, 노가 있으면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그냥 사용제도가 있었었나 봐.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죽였었나 봐요. 이건 범죄가 아닌 거잖아. 노가 있으면. 그쵸? 사형 자체가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every 단수명사. 자, any.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라고 쓰고요. any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라고 쓰세요. 뭘 쓸까?
중학교 1학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까먹었죠, 그죠? 자, 에브리에다가 긍정문에 쓴다. any 어떤 뭐뭐라도 부정문과 잘 결합한다. 부정문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부정문과 잘 결합한다. 그래서 부정어 다음에 any가 나오면 어떤 뭐뭐라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요거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리키면은 쉽겠죠. 그죠? 여기 노란 거가 있으니까 any, 그쵸? 어, 원래는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됩니다. 정석을 가르쳐 줄게요. 자, 중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가 볼게. some은 언제 쓰고 any는 언제 쓰냐?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는 부정문에 쓰이고요. 그쵸? 또는 의문문에 쓰이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쓰지 마. 요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았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 썼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하고 내가 읽은 책하고만 맞지가 않는 거야. 그치? 자, 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수나 양을 말하는 거야. 썸은. 얘는, 애니는 수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쓰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 이런 뉘앙스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어떤 것이 드냐? 수나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any는. 됐죠? 자, 몇몇 오브 그 책 중 몇몇은 interesting. 재밌다. 맞죠? 그 여기 any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떤 차이야? some을 쓰면 몇몇 책이 재밌는 거고 수나 양을 얘기한 거고요. any를 쓰면 어떤 책이든 다 재밌다 이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밌다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ny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느낌이야. 자, 그럼 의문문으로 한번 가볼게.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에 some 썼잖아. 왜? 수나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의 돈 좀 빌려달라고. some을 쓰면 수나 양이야. 됐죠? 의문문에도 some 썼잖아요. 그럼 여기 any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야.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든 빌려달라 이거야. 양은 중요하지 않다. 수는 중요하지 않다. 액수가 많던 적던 상관없다. 안 따질 테니까 빌려달라 이거야. 이게 N이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내가 커피를 만들었어.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커피 좀 드실래요? 라고 할 때, Would you like some이라고 합니다. 그쵸? 좀 먹을래? Would you like some?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any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처먹으라는 얘기야. 저 새끼 커피 먹으면 죽는데도 그 처먹을 새끼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권유를 나타낼 때는 뭐 의문문인데도 썸을 쓴다 뭐 이렇게 배운 거야. 그치? 기억은 나죠? 이런 거. 지금 이런 설명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문제풀이 막판에. 그치?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이 하는 건데 애들이 다 졸고 있어서 잠 깨라고 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썸과 애니의 시험 문제는, 자, 요거는 알아야 돼요. 부정어가 붙을 때 애니 앞에 부정어가 붙고요. 썸은요, 부정어가 붙을 때 썸 뒤에 부정어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역사가들은 have, never 도달하지 못했다. reached, some 어디에 몇몇 일반적인 general 합의 agreement 여기에 some이 밑줄 꺼져 있단 말이야. 이거를 부정문이니까 n이 써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된다고. 부정어가 앞에 있잖아요. 썸은 부정어가 무조건 뒤쪽으로 가서 붙어야 돼. 썸 뒤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any로 써야 된단 말이야. any는 부정어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짜증나죠. 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은 해야 되니까 한 것뿐이 없고요.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세요. 나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러니까 건대 문제를, 어디니? 그치? 이 에브리를 이렇게 주면 안 돼. 여기다 썸이라고 써야죠. 교수가 문제를 잘못 냈다고. 그래서 no longer 부정어가 앞에 있으니까 썸을 못 쓰고 4번 써야죠. 이게 문제지. 누가 에브리는 긍정문에 쓰인다. 이따위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학원 다니면 없잖아.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내면 안 돼. 그래서 원래는 some, any를 주고 고르게 해야 이게 올바른 출제 의도죠. 이거 의도가 없어. 문제를 낸 거에. 할 수 없다. 문제 내는 건 교수 마음이다. 자, 21번. 카메라 렌즈는 핸드폰에 붙어 있는, 자, 형용사, 인오프, 투부정사 또 나왔네요. 그죠?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연습할게요. 너무나 작아. 너무나 작아. 다음에, 이건 뭐냐? 대디아를 깨달을 수 없다. 픽처가, 그러니까 사진이 찍혔는지를 깨달아. 여기 대절이 생략된 거야. 여기 대절이. 자, 너 작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말이야, 작은 말이야? 커야 알아차리지. 작으면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반대예요. 그럼 이 반대를 밝힐 뭐가 필요해?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죠.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야죠. 그쵸? 그러니까 keep from을 쓰면 부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도 N이 또 나왔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누구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만들어내요. 몇몇 종류의 잠재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문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 킵하고 메이크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좀 정리할게요. 킵이나 메이크나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죠. 그쵸?
차이점이 뭐냐 하면 keep은 동사를 쓸 때 오형식으로 쓰여서 동사를 쓸 때 ing를 써야 됩니다. 또는 pp를 써야 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make는 명사 다음에 동사를 쓸 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돼. pp도 쓸 수 있죠.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능동일 때 ing 쓸 거냐 동사 원형 쓸 거냐가 차이점이 되는 거야. 잘 정리를 해두세요. 뭐 keep from ing는 keep a from ing는 앞부분에 문법 설명할 때 다 써줬죠. 그죠? 뭐 injunct, 뭐 enjoin, inhibit 다 생각나죠. ban. 지금 요 22년도 풀이할 때 앞부분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22번은 문법 문제인가? 논리 문제로 풀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